어느 날 나는 친구들과 함께 한국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 위치한 오래된 민속촌을 방문하게 되었다. 이 민속촌은 과거 조선시대에 번성했던 곳으로 오랜 세월을 간직한 전통 가옥들이 줄지어 있었다. 마을을 향해 가는 길은 구불구불하고 좁았다. 길 양옆으로는 울창한 숲이 우거져 있어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숲속에서는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오곤 했다. 민속촌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김씨 고택에 들어가 보기로 했다. 이 고택은 조선시대 어느 부유한 상인의 저택이었는데 지금은 박물관처럼 관광객들에게 개방되어 있었다. 고택 앞에는 쓰러질 듯한 고목이 서 있었고 그 너머로는 오래된 흙담이 보였다. 담장을 따라 걷는 동안 기묘한 추위가 온몸을 감싸는 듯한 느낌이 드러나는 소름이 돋았다. 고택 안으로 들어가자 오래된 나무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우리는 하나씩 방을 둘러보며 옛날 사람들의 생활상을 상상해 보았다. 그런데 갑자기 안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의 얕은 숨소리 같았는데 그 소리는 점점 뚜렷해지며 방 안 가득 퍼졌다. 우리는 서로의 눈치를 보며 주저했지만 호기심에 이끌려 그 방으로 들어갔다. 안방 구석에는 오래된 장롱이 하나 있었고 그곳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았다. 친구들 중 용감한 한 명이 장롱문을 열어보았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고요함이 다시 방 안에 깃들었고 우리는 장롱을 뒤로 하고 방을 나오려던 찰나였다. 갑자기 장롱문이 스르륵 닫히며 끼 하는 소리가 방을 가득 메웠다. 놀란 우리는 급히 방을 나와 복도로 도망쳤다. 복도를 달리던 중 벽에 걸린 한 그림이 눈에 들어왔다. 그림 속에는 한복을 입은 여인이 나무 아래에서 앉아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의 눈이 우리를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다. 친구들 역시 같은 느낌을 받았는지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는 서둘러 고택을 빠져나와 민속촌 입구로 향했다. 그때 이동식 노점상에서 이곳 마을의 전설을 이야기해 주시던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다. 할머니는 우리가 김씨 고택에 대해 물어오자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풀어놓으셨다. 오래전 그 집에는 김씨라는 상인이 살았어요. 그는 가족을 아주 사랑했지만 어느 날 부인과 어린 딸이 원인 모를 병으로 세상을 떠났지. 그 후 김씨는 슬픔에 잠겨 집 앞 고목에 목매달아 생을 마감했다고 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리는 아까 보았던 그림 속의 여인이 혹시 김씨의 부인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여인의 눈빛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밤이 되어 우리는 다시 마을 의작은 여관에 모여 앉았다. 하루 동안 있었던 기이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여관의 창밖을 보니 고요한 밤하늘에 은은한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 잠시 후 누군가가 방 문을 두드렸다. 깜짝 놀라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다. 순간 소름이 돋아 문을 닫으려던 찰나 복도 끝 저 멀리서 하얀 한복을 입은 여인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조용히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짓에 이끌려 복도를 따라 여관 밖으로 나갔을 때 우리는 여인이 김씨 고택 아쿠고목 아래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그 자리에는 오래된 한복 저고리가 바람에 가볍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는 그 마을을 찾지 않았고 김씨 고택은 더욱더 있고 싶어진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가끔씩 밤이 되면 그 여인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것을 느끼곤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화창한 여름 날 나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 기말고사를 준비하며 늦은 밤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학교 도서관은 24시간 운영되었고 평소와 다름없이 많은 학생들이 저마다의 공부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점차 깊어지면서 도서관은 점차 조용해졌고 몇몇 학생들만이 졸음을 참아가며 책을 읽고 있었다. 그날따라 나는 집중이 잘 되지 않았고 머리를 식힐 겸 잠시 화장실에 들르기로 했다. 도서관 화장실은 다른 학우들로부터 가끔 이상하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나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런 소문은 언제나 있는 법이니까.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내부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조용했다. 나는 한 칸에 들어가 용물을 마친 후 손을 씻으려고 세면대에 다가갔다. 그때였다. 거울 속에서 분명히 내 뒤편 닫혀진 칸 중 하나에서 소리가 들렸다. 확실히 아무도 없었는데 라는 생각에 나는 그 칸을 잠시 쳐다봤다가 억지로 생각을 무시하며 다시 세면대로 돌아섰다. 물을 틀고 손을 씻는데 갑자기 거울 속의 내 모습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거울 속 나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뒤쪽 그리고 조금 비껴서 뭔가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소름이 돋기 시작했다. 나는 천천히 뒤돌아서 화장실 안을 살폈다. 모든 칸이 여전히 닫혀 있었고 아무 변화도 없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찝찝한 느낌이 가시지 않았다. 다시 손을 씻으려는데 이번엔 거울 속 내 뒤편 칸에 문틈 사이로 사람의 발이 보였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거기엔 분명 사람이 없었어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군가가 서서 문틈 사이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 순간 갑자기 그 칸의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나는 등골이 얼어붙은 듯 한자리에 얼어붙어 열리는 문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문이 완전히 열렸을 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바닥에는 분명하게 젖은 발자국이 남아있었다.
그것은 화장실 안으로, 그리고 천천히 나에게 다가오는 방향으로 있었다. 급하게 그곳을 빠져나와 도서관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대부분의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였고, 도서관 안에는 몇 명의 학생들만이 남아 있었다. 숨을 고르며 자리에 돌아와 다시 해야 할 공부에 집중하려 했지만 머릿속에서는 자꾸만 그 기이한 상황이 떠올랐다. 결국 나는 도서관에 더 있을 수 없겠다는 생각에 짐을 챙기고 문을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때 맞은편에서 살짝 비추는 창문에 뭔가가 걸렸다. 창문 너머로 누가 있는 듯한 검은 실루엣이 언뜻 보였다. 분명히 사람의 형상이었지만 어두운 그림자로만 보였다. 순간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나는 서둘러 도서관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타고 나서야 조금 안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한동안은 학교 도서관의 그 화장실에 쉽게 발길을 두지 못했다. 그리고 몇 주 후 학교 게시판에는 그 도서관 화장실에 대한 또 다른 소문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한밤중 혼자 있을 때 거울 속에서 이상한 것이 비친다는 이야기였다. 나는 가볍게 몸서리를 치며 그날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가끔 밤이 되면 거울 속의 내 모습이 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뒤를 보고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곤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서울 외곽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 단지는 1990년대 초반에 지어졌고 한때는 번화가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 아파트 단지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리고 빈집에서 불빛이 새어나온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주민들은 한둘씩 이사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된 사람은 아파트 10동 503호에 살던 한 가족이었습니다. 이 가족은 평범한 4식구로 이뤄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막내 아들이 집안에서 혼자 놀다가 보이지 않는 친구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엔 아이의 상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내 아들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그 내용이 기묘해지면서 사태는 심각해졌습니다. 막내 아들은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나서는 가족들이 모두 자고 있는 거실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는 마치 다른 사람이 그곳에 있는 듯이 행동했지만 가족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계속되자 가족들은 불안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아파트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던 가족은 결국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503호는 그 후로도 여러 번 주인이 바뀌었지만 이전에 살던 가족들이 겪었던 일과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밤중에 현관문이 저절로 열리는 경험을 했고, 또 어떤 이는 욕실 거울에 낯선 이의 얼굴이 비치는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른바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단지 전체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용감하다고 소문난 한 대학생이 그곳에 전세로 들어오면서 다시금 이야기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귀신 따위는 믿지 않지만 오컬트에 대해 강한 호기심을 가져 일부러 그곳에 살며 일종의 실험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입주 후 첫 한 달 동안 아무 일도 없었지만 어느 날 밤 갑자기 방 안이 얼음장같이 차가워지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그는 침대 옆에 앉아있는 희미한 형체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안개처럼 희미했지만 분명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으로 몸이 굳어버린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형체는 머리카락에 얼굴을 덮는 긴 생머리에 긴 하얀 소복 같은 옷을 입은 여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사라지는 듯하더니 곧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도 그 대학생은 몇 차례 그 여자를 목격하게 되었고 항상 같은 밤,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 일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알아낸 바에 따르면 그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그 지역에는 작은 자살 사건이 있었고 어떤 젊은 여성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던 것이 바로 긴 하얀 옷이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대학생은 더 이상 그곳에 거주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인터넷에 그 경험담을 올렸고 이 이야기가 퍼지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귀신이 깃든 아파트라는 무시무시한 소문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여전히 그 아파트는 외진 곳에 홀로 서 있으며 간간히 새로 이사온 사람들이 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는 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그녀의 영혼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녀의 사연이 던지는 미스터리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